예술의 농부입니다. 오늘은 글을 안 적고도 RPM 올리는 법, 그리고 CTR 올리는 글 적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 분들이 아마 30대 후반에서 50대 남성분들일 텐데, 이제 막 부업을 한번 해보려고 고민을 하시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걸 겁니다. 이제 막 글쓰기를 시작하시면서 애드센스 승인받고 글을 적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상태일 거예요, 아마. 조회수가 뭐 거의 1000이 가까이 나오더라도 하루 1달러가 안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자주 가는 사이트에서 제가 이미지를 가져온 건데, 이 RPM과 CTR을 지우고 이게 올리셨습니다. 하소연을 한 거죠. 티스토리 망한 거 아니냐, 애드센스 수익 너무 안 준다라고 하시면서 올리셨는데, 이거를 제가 유추해서 보면은 RPM은 0.4달러 정도 수준이었고 CTR은 0.3%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 다마고치 티스토리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 7일간이죠. RPM 6달러 정도가 되고 페이지 CTR 같은 경우는 5.8%, 거의 6% 가까이가 됩니다. 조회수는 제 블로그가 더 적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700에서 많게는 800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적은데, 7일간의 수익이 23달러. 보시면 이런 수익이 7일간 나왔다 하더라도 수익이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RPM과 CTR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예시를 작성을 한 건데, 이제 온라인으로 글을 써서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RPM, CPC, CTR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RPM, CPC, CTR이 매일매일 바뀝니다. 구글 애드센스에서 이런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고 개념적으로 모르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내가 특정 액션을 변경해서 A/B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테스트를 변경해서 글을 작성을 할 때 이 지표가 변하는지에 대해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글쓰기, 돈이 되는 글쓰기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블로그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AI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고, 꼭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고, 자,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제 사이트가 근 7일 정도간의 수익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공개해 놓고 있는 사이트는 7일간 19%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제가 7일간 테스트한 게 아니고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에서 2주간 테스트를 했습니다. 텀을 두고. 작년 1월부터, 아니 올해 1월부터 RPM이 상당히 떨어졌죠.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RPM이 10달러 가까이가 나왔는데, 올 초에 RPM이 2달러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엄청 떨어졌죠.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좀 복귀를 하는 듯 싶더니 RPM이 또 떨어져서, 저도 뭐 이전의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이런 거를 좀 A/B 테스트로 해보자라고 해서 2주간 무언가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직전보다 글을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RPM이 올랐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월 달에는 글을 하나도 안 적었었죠. 그리고 근 3월 일주일 내에도 RPM이 많이 올라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바꿔준 게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한번 보시면은, 구글 애드센스에서 광고 심사센터를 들어가시면은 콘텐츠, 브랜드 안전성, 구글 애드센스에서 현재 내 사이트에 뜨고 있는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광고가 주로 노출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쓸데없어 보이는 광고를 지운 거예요. 자, 이제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애드센스에서 브랜드 안전성의 광고 심사센터 누르시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광고가 뜹니다. 일반적으로 뭐 블로거 분들이나 유튜버 분들은 이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 블로그에서 나오는 광고이기 때문에 내 광고의 글감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고, 수익을 혹시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글을 베꼈으면은 나도 그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따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대부분 이걸 노출하지 않지만, 저는 뭐 수익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블로그는 이제 부업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저한테는 크게 뭐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제 광고를 한번 노출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 현재 가장 광고 노출이 많이 되는 게 플레이스테이션 3117회,
뭐 아이하이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2,800회. 뭐 기미가 없어진다는 광고 2,800회. 1분 퀴즈, 침양환 뭐 엄청 많습니다. 흔히 보는 광고들도 많죠, 우리가.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차단된 광고를 한번 보시면은 3,000회가 나왔던 광고도 차단을 했고 4,500회가 나왔던 광고도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6,000회가 나왔던 광고도 차단을 했고 5,000회가 나왔던 광고 근래에 다 차단을 한 겁니다. 자, 어떤 광고냐? 쿠팡 광고, 그리고 내 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광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성인 광고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광고들입니다. 이거보다 차단한 게 훨씬 많습니다. 보시면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차단한 게 예시를 든 건데 쿠팡 광고. 저한테는 수익이 별로 안 높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광고입니다. 이게 눌러보시면은 광고 이렇게 나옵니다. 수익과 CTR, 노출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차단하실 때도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차단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저는 쿠팡 광고를 이번에 껐습니다. 조회수가 뭐 광고 노출이 뭐 5천에 6천에 이렇게 나오는데도 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익이 별로 높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껐고, 그 성인 광고 껐고, 쓸데없어 보이는 광고들, 제 블로그 글 주제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광고들은 다 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제 실험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대로 무조건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시면서 이렇게도 내 광고를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해봤을 때 RPM이 변경될 수 있구나. 오른다가 아닙니다. 변경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지, 그냥 무조건 유튜버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나도 따라해야지라고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한 근거가, 이 효율이 떨어지는 광고는 결국에 RPM이 떨어지는 광고, RPM이 낮은 광고라고 판단을 했는데, RPM이 높은 광고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글감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대출, 임플란트, 대부업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CPC가 올라갈 수 있는 광고, 뭔가 이제 광고를 눌러볼 수 있는 광고, 내 글과 내용이 맞아서, 광고 내용이 맞아서 사람들이 읽으면서도 불쾌하지 않고 충분히 체류 시간도 높고 할 수 있는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 기본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글과 관련 없는 광고들, 그리고 성인 광고들을 내린 겁니다. 성인 광고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인 광고가 사이트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불쾌하신 분들은 바로 뒤로 가기 누르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이트 체류 시간이 10초, 15초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광고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블로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차단했고, 차단 결과는 결국에 이렇게 RPM이 오르는 결과가 났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때 한번 해보고 RPM이 좀 올랐다가 또 이때 쿠팡 광고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꺼봤더니 또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뭐 저한테는, 제 블로그에는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 RPM뿐만이 아니라 이 CTR, 광고 클릭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이 1000, 2000 조회수가 나오더라도 1달러조차 안 되는 사람들은 CTR을 올리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찍어드린 적이 있는데,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면은 이 CTR을 올리는 방법에는 광고 배치, 그리고 제목과 소제목에 행동을 유도하는 키워드를 넣는 것, 그리고 전면 광고를 띄워서 전면 광고를 눌러보게 하는 것,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초보입니다. 애드센스를 하지도 않은 분도 있고 이제 막 했지만 1달러도 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것도 이제 40대, 50대 남성분들도 많기 때문에 컴퓨터가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도 자동으로, 자동 광고로 대부분 내보내시는데, 제 영상을 보시면서 수동으로 이제 광고를 하시는 걸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자동 광고보다는 수동 광고가 확실히 수익이 많이 나온다. 왜냐? 내가 원하는 자리에 광고를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광고를 넣는다는 게 그 위치가 왜 원하는 위치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위치는
제가 광고를 클릭해 볼 수 없을 만한 그런 문구를 넣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제목에 이제 애드센스 광고 블로그로 이제 수익을 좀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목이랑 소제목에 행동형 키워드를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키워드로 다운받기, 확인하기, 둘러보기, 알아보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어플 다운받기, 뭐 무료 지원금 신청하기 뭐 이런 게 되겠죠. 이 보시다 보면은 많이들 하실 텐데 그런 내용을 소제목에까지, 소제목과 광고까지 연결지어서 또 하시는 분들은 적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밑에 좀 더 사례를 들어 드릴 텐데 행동은 키워드와 그거에 맞는 광고 배치를 유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유도 배치로도 어려울 때는 글 시작과 동시에 전면 광고, 사이트를 벗어남과 동시에 광고가 뜰 수 있는 그런 전면 광고를 유도함으로써 또 수익을 노릴 수 있고 CTR을 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전면 광고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특정 사이트를 들여다니다 보면은 갑자기 팝업이 되면서 광고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큰 엄지손가락으로 그 X 표시, 우측에 떠 있는 X 표시 지우다가 광고가 클릭된 적이 많을 거예요. 뭐 짜증이 나긴 하지만 결국 광고를 한번 클릭해 보는 겁니다. 돈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전면 광고가 띄우고 하는 게 결국에는 수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RPM 올리는 방법, 그리고 CTR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너지가 생기도록 글을 작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보자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는 초보자분들, 이제 혹은 글을 막 적기 시작한 우리 애드센스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RPM이 높지 않아도 되니까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RPM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구분은 안 가겠지만 높은 글은 알고 있어요. 대출, 대부, 카드, 보험 이렇게 저품질이 나온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글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글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키워드가 나오는, 조회수가 나오는 길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키워드 플러스 롱테일 키워드로 상위를 선점하셔야 돼요. 숏테일 키워드, 내가 저품질에 걸릴 것 같진 않은데 조회수가 만 단위 나오는 걸 찾았어.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는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나만 그걸 특별해서 찾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특별하게 되려면은 롱테일 키워드를 넣어서 오랜 기간 상위에 선점되고 내 사이트가 그 키워드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 제목과 내용에 정보 습득, 내가 이 블로그를 봤을 때 어떠한 정보를 얻을 것이다, 얻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뭔가 직접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듣진 않았지만 뭔가 감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를 많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도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엄청 중요합니다. 어떤 광고가 노출될지를 예상을 해보면서 글을 적으셔야 됩니다.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은 지금 쿠팡 광고 있고 차단된 광고입니다. 뭐 건버섯,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뭐 바나나 광고 있는데 이게 제일 좋겠죠. 자, 건버섯과 관련된 우리 40대, 50대, 60대 어머님들, 아버님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광고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내가 건버섯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적었을 때 이 광고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고를 클릭할 확률이 아주 높겠죠. 건버섯 내용 적었는데 갑자기 플레이스테이션 광고가 떠. 건버섯 광고를 적었는데 쿠팡 광고가 떠. 이렇게 되면은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기대도 안 하고 적는 것보다, 아, 이런 광고가 뜨고 있으니까, 현재 내 사이트에 뜨고 있으니까 이 광고가 뜰 수 있도록 노려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정말로 천지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노출되는 광고를 노려서 글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아, 나는 이미 내 블로그 사이트가 초보 블로그인데 뭐 돈 되는 광고가 있겠어? 나는 나보다 훨씬 좀 잘 나가는 글이 1000개, 2000개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뜨는 광고를 한번 확인하고 그런 광고가 떴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사이트 들어가셔 가지고
글 몇 개 눌러보시면서 어떤 광고 뜨는지 다 캡처 떠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글과 관련된 블로그를 적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좋은 내용은 결국에는 그 글의 주제와 본문에 뜬 광고 내용이 일치할 때 CTR이 높아질 것이고, 그 일치하는 글 주제를 적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겠죠. 그리고 전면 광고 유도하셔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아니죠. 유튜버 분들이나 블로거를 이제 전문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 초반 전면 광고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버튼을 만들거나 혹은 이미지에 내용을 넣어서 뭔가 클릭을 유도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초반에 들어오자마자 내 사이트를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자가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한다의 내용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 내용을 섞어야지, 모든 글에다가 초반에 전면 광고를 유도해 가지고 내 사이트를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일 수도 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뇌피셜이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 블로그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내 블로그를 오래 보면서 나는 마지막에 이런 장치를 넣어서 옮길 것을 생각하고 있어라고 하시면은, 초반이든 후반이든 중반이든 전면 광고 유도하시는 거는 당연히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RPM, CTR 둘 다 시너지가 생기도록 글을 적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 이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나는 불면증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티스토리에서 적어보려고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 불면증이라는 쇼테일 키워드에서 조회수가 월간 모바일에서는 3,500, PC에서는 1,800이 뜨면서 약 14,000회 정도 월간 조회수가 나오네. 이 조회수는 많네라는 생각이 들고, 불면증에 좋은 음식, 불면증과 좋은 음식이라는 롱테일 키워드를 섞음으로써 이거는 조회수가 약 2,000, 그리고 불면증 해결하려면 이거에 대한 조회는 약 3,000, 한 400회, 500회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쇼테일 키워드를 적으면 안 되고 불면증에 좋은 음식 혹은 불면증을 해결하려면 이라는 내용으로 적을 텐데, 저는 여기 롱테일을 더 추가합니다. 수험생 불면증에 좋은 음식, 50대 불면증에 좋은 음식, 예를 들어서 뭐 많겠죠. 불면증을 겪고 있는 특정 세대 혹은 특정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노려서 핀셋으로 탁 찝는다라는 생각하시고 핀셋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롱테일 키워드입니다. 자, 그런 키워드를 넣어주시면은 내가 상단에 올라가기도 훨씬 쉽고 경쟁에서도 자유롭고, 어, 이 불면증과 관련된 광고를 낸 광고주 입장에서도 해당 광고에 대한 해당 광고가 아니고 블로그에 대한 유입이 꾸준하다고 하면은 광고를 낼 만한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조회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글을 적어주시면 되고,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불면증이랑 관련된 이 소제목의 아래쪽에 불면증과 관련된 광고가 뜬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열기 버튼을 눌러볼 확률이 높을까요? 높을까요? 분명히 높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쿠팡 광고가 뜬다던가 바나나 광고가 뜬다던가 플레이스테이션 광고가 뜬다던가 하는 것보다는 불면증에 대한 소제목을 넣고 불면증이 나오면은, 이 글 전체 내용이 불면증이라고 한다면은 눌러볼 확률이 아주 높다. 자, 결국에 이러한 내용이 거꾸로 본다면은 내가 특정 블로그를 들어가서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이런 광고가 뜨네. 아, 불면증에 대해서 글을 적어야겠네. 올라가서 불면증의 조회수가 몇인지를 체크하고 불면증에 대한 롱테일 키워드를 적을 거를 찾습니다. 올라가서 그러면은 소제목은 어떻게 하고 전면 광고 유도는 이렇게 하고 글 제목과 내용에는 이렇게 뭔가 광고를 클릭할 만한 내용을 적어봐야겠네라고 거꾸로 역산해서 올라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안 하시고 무작정 글을 작성하시면은 결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조회수가 900이 나오더라도 수익이 0.5달러도 안 된다. 몇백 원 수준이겠죠. 자, 부업해 보려고 공부하고 맥주 먹고
TV 봐야 될 시간에, 축구 봐야 될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글을 적고 있는데 시급은커녕 몇백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온다? 결코 오래 하지 못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은. 내가 재능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접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똑같은 에너지를 들이더라도 이러한 생각을 조금만 가지고 글을 적으신다면은 수익이 10배까지도, 잘하시는 분은 100배, 1000배까지도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그 고위험 단가에 대한 키워드를 적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에 이게 워드프레스를 가든지 티스토리에서도 재능이 있어서 이런 위험한 키워드를 샥샥샥 잘 피하면서 고단가 키워드를 잘 찾는 분들은 뭐 RPM이 100, 200짜리 글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글을 적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RPM 높지만 CTR을 생각해서 글을 적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정말 하루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되겠죠. 자,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글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적어야 되는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글을 작성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시급 정도, 글을 적는 데 투입된 시급 정도 나오는 그런 수익은 얻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생각하시고 조금 제가 이 알려드렸던 내용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메모를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의식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는 반복 숙달되니까 무작정 해야지라고 하시는 것보다 A/B 테스트 해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RPM, CPC, CTR 이게 내가 어떻게 행동할 때마다 바뀌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글을 꼭 작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셨던 것 혹은 뭐 정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